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아무것도 꺼내지 못하고 다시 닫는 밤이 있습니다. 안에는 반찬통도 있고 계란도 있고 어제 사둔 두부도 있는데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부엌은 조금 더 조용해집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낮게 남고 식탁 위 빈 그릇 하나가 오늘 하루를 대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시간이 되면 누군가의 숟가락 소리, 물컵 내려놓는 소리, 밥솥 김 빠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들이 줄어들어 저녁이 배고픈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허전해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밤을 탓하지 않으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먹는 저녁을 거창하게 바꾸자는 말이 아닙니다. 냉장고 앞에서 멈춘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하고 나를 위해 작은 한 끼를 차리는 법을 천천히 나누려 합니다. 일을 내려놓고 나서 저녁의 모양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시간이 갑니다. 창문을 열고 세탁기를 돌리고 잠깐 시장에 다녀오고 텔레비전 소리를 켜두면 오후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해가 내려앉고 부엌 불을 켜는 순간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밥을 차리는 일이 귀찮아서만 냉장고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먹자고 무엇을 꺼내나 싶은 마음이 먼저 옵니다. 한 사람 몫에 된장국이 어색하고 반찬 접시에 2개를 꺼내는 일도 괜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충 과자 한 봉지를 뜯거나 식은 밥에 물만 말아 넘기고 때로는 그냥 자리에 눕기도 합니다. 대표님, 아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나를 챙기는 방식이 아직 새로운 저녁에 익숙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예전의 저녁은 대부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돌아오는 시간, 아이가 학원에서 오는 시간, 배우자가 식탁에 앉는 시간, 혹은 내일 출근을 위해 서둘러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밥은 배를 채우는 일이기도 했지만 하루가 끝났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인원이 줄고 역할이 줄어들면 저녁밥도 갑자기 이유를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평생 누군가를 먹이고 챙겨온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김치 한 접시를 꺼내도 누구 입맛에 맞출지 떠올랐고 국을 끓여도 누가 좋아할지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들이 줄어들면 부엌은 한가해지는 대신 낯설어집니다. 여유가 생겼는데도 편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던 일이 사라진 자리에 아직 나를 위한 작은 방식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69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몇 해 동안은 저녁을 거의 밖에서 해결했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고 들어오면 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엌을 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부터 식당에 가는 길도 조금 귀찮아졌습니다. 춥기도 했고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시키는 자신이 문득 낯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된장, 두부, 더 한 단 남은 밥. 그때 김씨가 작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혼자 먹자고 국까지 끓이나. 그 말에는 귀찮음보다 쓸쓸함이 더 많았습니다. 그 밤 그는 국을 끓이지 못했습니다. 대신 뜨거운 물을 컵에 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밥이 없는 게 아니라 함께 먹던 시간이 그리운 거구나. 최 씨는 72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따로 살고 남편은 요양병원에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최 씨는 젊을 때 손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올리면서 멸치를 볶고 밥을 푸는 사이 계란찜까지 만들었습니다. 명절이면 식탁이 좁을 정도로 음식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찬을 조금만 만들어도 남습니다. 나물 한 줌을 무치면 사흘이 가고 국 한 냄비는 먹기도 전에 실증이 납니다. 최 씨는 어느 날부터 저녁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픈데도 7시, 8시,
9시까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너무 늦어 컵라면을 먹고 나면 마음이 더 허전했습니다. 몸에 좋고 나쁨을 따지기 전에 나 자신에게 너무 대충 대한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밤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식단표가 아닙니다. 냉장고를 가득 채우는 일도 아닙니다. 건강을 완벽하게 관리하라는 숙제도 아닙니다. 물론 각자의 몸 상태와 식사 관리는 중요하고 질환이나 치료 중인 분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개인별 식이요법이 아닙니다. 저녁 앞에서 마음이 멈출 때 나를 버려두지 않는 작은 생활의 방법입니다. 혼자 남은 저녁은 초라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조용히 거두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한 끼를 잘 차린다는 말도 꼭 밥상 가득 차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뜻한 국물 하나, 작은 접시 하나, 물컵 하나를 내 앞에 놓는 일. 그 정도면 충분히 시작입니다. 옛사람들은 밥상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밥상은 음식이 놓이는 자리이면서 하루의 수고가 잠시 내려앉는 자리였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으면 더 좋겠지만 혼자 앉은 밥상도 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대하는 방식으로 다시 단단해집니다. 남에게 내줄 때만 정성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내줄 때도 정성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 정성이 너무 크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 정성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밥을 새로 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국을 못 끓여도 괜찮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휴지나 영수증을 한쪽으로 밀고 그릇 하나를 제대로 놓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그릇 하나를 놓는 일은 작지만 내 저녁을 대충 지나가게 두지 않겠다는 조용한 표시입니다.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일은 냉장고 앞에서 메뉴를 고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냉장고를 열고 무엇을 먹을지 고릅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친 날에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더 못 고릅니다. 반찬통을 하나씩 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꺼내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미리 정해둔 아주 작은 기본 저녁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밥 반 공기, 계란 하나, 김치 조금, 혹은 두부 반모, 간장 조금, 따뜻한 물 한 컵, 혹은 남은 밥에 김가루와 참기름 한 방울. 이건 요리법이 아니라 마음의 길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를 매번 새로 묻지 않고 힘든 날에도 돌아갈 수 있는 작은 길을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김 씨는 어느 날부터 냉장고 문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글씨가 멋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적었습니다. 힘든 날 기본 저녁, 밥, 김치. 처음에는 그 메모가 우스웠습니다. 다 큰 어른이 이런 걸 붙여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저녁이 오자 그 메모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김 씨는 냉장고를 오래 뒤지지 않았습니다. 계란을 하나 꺼냈고 프라이팬을 올렸습니다. 계란 하나 익히는 동안 부엌에 작은 소리가 생겼습니다. 기름이 아주 작게 소리내고 접시가 식탁에 닿고 수저가 놓였습니다. 그날 밥상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오래간만에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맛있다기보다 내가 나를 그냥 재우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 몫을 작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넉넉하게 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배웠습니다. 국은 한 냄비, 반찬은 한 접시 가득, 밥은 부족하지 않게. 그런데 혼자 사는 저녁에는 그 넉넉함이 때로 부담이 됩니다. 남는 음식이 많아지면 죄책감도 생깁니다. 또 버리게 될까봐 아예 시작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한 사람 몫을 초라하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작은 냄비, 작은 접시, 작은 국자. 그것들은 외로운 도구가 아닙니다. 지금 내 생활에 맞기에 밥상을 가볍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예전에 큰 냄비가
가족의 시절을 도왔다면 지금의 작은 냄비는 나의 저녁을 도울 수 있습니다. 도구가 작아졌다고 마음까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 씨는 큰 냄비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찬장 맨 아래 있던 작은 냄비를 꺼냈습니다. 전에라면 그 냄비에 물을 조금 붓고 된장을 아주 조금 풀었습니다. 두분 2조각, 파조금. 예전 같으면 국이라고 부르기 민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날 그 국을 아주 천천히 먹었습니다. 국물이 많지 않아 남길 것도 없었습니다. 설거지도 간단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덜 무거웠습니다. 최 씨는 그 뒤로 큰 상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놨습니다. 식탁이 작아진 게 아니라 저녁이 내 생활에 맞게 가벼워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볍다는 것은 대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볍다는 것은 오늘의 내가 들 수 있을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밥 먹는 자리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아무 데서나 먹게 됩니다. 싱크대 앞에서 서서 먹기도 하고 텔레비전 앞 소파에서 먹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날도 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한 날에는 편한 대로 해도 됩니다. 다만 매일 그렇게 지나가면 저녁이 점점 흐려집니다. 밥을 먹었는데도 먹은 것 같지 않고 하루가 끝났는데도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리가 필요합니다. 식탁 한쪽, 창가 옆 작은 자리, 혹은 쟁반 하나를 놓는 자리. 그 자리는 거창한 식사 공간이 아니라 나를 앉히는 자리입니다. 밥을 먹을 때만이라도 몸을 앉히면 마음도 조금 따라 앉습니다. 사람은 자리가 생기면 마음을 놓기 시작합니다. 자리에는 의식이 따라오면 좋습니다. 의식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컵에 먼저 놓는다. 수저를 가지런히 둔다. 불을 너무 밝지 않게 켠다. 텔레비전 소리를 한 칸 낮춘다. 첫 숟가락을 뜨기 전에 오늘 하루를 한 문장으로 떠올린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 마음은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을 더 잘 믿습니다. 오늘도 같은 자리에 앉았구나. 오늘도 물컵을 놓았구나. 오늘도 내가 나를 굶기지 않았구나. 그 작은 확인이 쌓이면 혼자 먹는 저녁도 조금 덜 낯설어집니다. 식사는 단지 음식이 몸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받아들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날은 그래도 안 됩니다. 냉장고 문을 열 기운도 없고 작은 냄비를 꺼낼 마음도 없고 자리에 앉는 일조차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날 자신을 혼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 이렇게 못 챙기냐고, 나이 들어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고. 그런 말은 마음을 더 다치게 합니다. 그럴 때는 기준을 더 낮추면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컵, 바나나 하나, 두유 하나, 냉장고에 있는 반찬 한 젓가락. 가능한 것이 그것뿐이면 그것부터 하면 됩니다. 작은 한 입도 나를 향한 방향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다시 조금 더 차리면 됩니다. 생활은 하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생활은 다시 돌아오는 힘으로 만들어집니다. 저녁은 사람을 솔직하게 만듭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밝게 받고, 시장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웃으며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에 부엌에서는 마음이 숨을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앞에서 멈춘 자신을 보며 서글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냉장고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아직 내 저녁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을 열었다는 것은 몸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꺼내지 못했더라도 그 앞에서 멈춘 마음까지 당신의 하루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밀어붙이지 않고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오늘은 계란 하나, 내일은 두부 2조각, 모레는 작은 국 한 그릇. 그렇게 저녁은 다시 당신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붙이면 기본 저녁 3가지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이렇게 적어보세요.
첫째, 힘이 없는 날 먹을 것 하나. 둘째, 조금 괜찮은 날 먹을 것 하나. 셋째, 마음이 허전한 날 곁들일 것 하나. 예를 들면 힘이 없는 날은 밥과 김, 조금 괜찮은 날은 계란과 김치, 마음이 허전한 날은 따뜻한 국물이나 차 한 잔. 이렇게 적어 냉장고 옆이나 찬장 안쪽에 붙여두세요. 중요한 것은 멋진 식단이 아닙니다. 고민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녁이 올 때마다 나 자신과 다시 협상하지 않도록 미리 작은 다리를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밤에는 식탁 한쪽을 조금 비워보세요. 영수증이 있으면 치우고, 약봉지가 있으면 한쪽으로 밀고, 작은 접시 하나를 놓아보세요. 밥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반찬이 한 가지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나를 위한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수십 년을 차렸던 손이 이제는 나를 위해 아주 작게 움직여도 됩니다. 그 손은 여전히 귀합니다. 그 손이 오늘 계란 하나를 뒤집고 물컵 하나를 놓고 수저 하나를 챙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일입니다. 혼자 먹는 저녁은 남겨진 시간이 아닙니다. 나와 다시 마주 앉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지처럼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냥 닫은 분께 그 앞에서 한숨이 나왔다면 그 한숨까지 괜찮습니다. 당신은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저녁을 챙기며 살아온 사람이 이제 자기 저녁을 배우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자연스러울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맛있을 수도 없습니다. 가끔은 서글프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작은 접시 하나를 꺼냈다면 그건 분명한 시작입니다. 밥상 위에 놓인 작은 그릇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오늘 하루도 내가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너무 잘 차리려 하지 말고, 너무 완벽하게 먹으려 하지 말고 오늘 들 수 있는 만큼만 차려보세요. 냉장고 문을 닫은 밤에도 당신의 저녁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밤 부엌 앞에서 잠시라도 당신의 마음을 덜 무겁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냉장고 문을 조금 덜 오래 열어두어도 됩니다. 미리 정한 기본 저녁 하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작은 한 끼가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인생 후반의 생활은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서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오늘은 물컵 하나, 내일은 계란 하나, 그 다음 날은 작은 국 한 그릇. 그렇게 나를 향한 저녁의 길을 조금씩 되찾으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오늘 냉장고 옆에 작은 메모 하나만 붙여두세요. 힘든 날 기본 저녁. 그 메모가 어느 밤에는 조용히 당신의 손을 잡아줄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 끼를 가볍게 차린다는 말은 대충 먹자는 말과 다릅니다. 오히려 내 생활을 정확히 보자는 말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네 사람 몫을 하던 손이 지금은 한 사람 목 앞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손을 나무라지 말고 그 손에게 맞는 크기를 찾아주면 됩니다. 큰 도마를 꺼내기 부담스러우면 작은 접시 위에서 오이를 조금 썰어도 됩니다. 국을 새로 끓이기 어렵다면 어제 남은 국을 작은 그릇에 덜어대어도 됩니다. 반찬을 여러 가지 꺼내기 싫다면 김치 한 가지를 예쁜 접시에 옮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식의 수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먼저 챙겨온 분일수록 이 말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챙기는 일도 배워야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다음에는 조금 덜 어색하고 어느 날에는 아무렇지 않게 수저를 놓게 됩니다.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저녁이 매일 같은 얼굴로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저녁은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시장에 다녀와 파한단을 정리하다가 국을 끓이고 싶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어떤 저녁은 유난히 무겁습니다. 전화 한 통이 오지 않은 날, 병원 예약 문자가 온 날, 괜히 예전 식탁이 떠오르는 날에는 밥숟가락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런 날까지 똑같은 기준을 들이대면 마음은 더 지칩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날씨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맑은 저녁에는 조금 차려 먹고, 흐린 저녁에는 아주 작게 먹고, 비 오는 마음의 저녁에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몸을 먼저 달래는 것입니다. 날씨가 흐리다고 하늘을 혼내지 않듯 마음이 흐린 날의 나를 혼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산 하나 챙기듯이 기본 저녁 하나를 챙겨두면 됩니다. 그것이 냉장고 옆 메모이고 작은 냄비이고 식탁 한쪽의 자리입니다. 혼자 먹는 저녁을 덜 쓸쓸하게 만드는 데에는 소리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소리를 너무 크게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텔레비전이 온 집을 가득 채우면 잠깐은 적막이 덜 느껴지지만 밥을 먹고 난 뒤에는 오히려 마음이 더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아주 작은 소리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밥그릇이 식탁에 닿는 소리, 수저가 물컵 옆에 놓이는 소리, 국물이 숟가락에 담기는 소리, 창밖에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 이런 소리들은 대단하지 않지만 내 생활이 아직 여기 있다는 표시가 됩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큰 소리보다 안에서 피어나는 작은 소리가 마음을 더 조용히 붙잡아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텔레비전 소리를 한 칸만 낮추고 내 밥상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소리가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처음 듣는 내 생활의 소리일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당신의 부엌에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끓였던 국의 기억, 배우자와 말없이 밥을 먹던 밤, 명절 전날 늦게까지 전을 부치던 손의 기억, 퇴근 뒤 급하게 차린 저녁에 기억의 찬장과 냄비 사이에 조용히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매일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기억을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큰 냄비를 보며 마음이 먹먹하면 오늘은 작은 냄비를 꺼내면 됩니다. 식탁에 빈자리가 보이면 오늘은 그 자리에 물컵 하나를 놓으면 됩니다. 과거의 식탁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오늘의 식탁을 작게 세우면 됩니다. 지난 시간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작은 저녁은 그 사랑을 이제 당신 자신에게도 조금 나누어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계란 하나도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두분 이 조각도 조금 따뜻해집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그 마음도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같이 밥 먹던 사람, 저녁마다 전화하던 사람, 늘 반찬을 많이 먹던 사람, 이제는 멀리 있거나 자주 오지 못하는 사람. 그리움이 올라오면 식탁이 더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은 밥상을 망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움은 누군가와 함께한 시간이 있었다는 표시입니다. 오늘은 그리움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작은 그릇 옆에 잠시 앉혀두어도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해보세요. 그래, 그때 참 많이 차렸지. 이 짧은 말 하나가 저녁의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도 나를 챙길 수 있습니다. 그 둘은 서로 반대가 아닙니다. 사랑했던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오늘의 자기 자신도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도 작아도 됩니다. 밥상을 차리는 일이 부담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먹고 난 뒤의 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쌓일까봐, 냄비를 씻어야 할까봐, 반찬통을 다시 넣어야 할까봐 시작부터 지칩니다. 그러니 오늘은 처음부터 설거지 한 개 줄이는 밥상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접시 하나, 수저 하나, 컵 하나, 가능하면 작은 냄비 하나. 그 정도면 저녁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살림을 잘한다는 것은 많이 차리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기운에
막대 일을 줄이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덜어야 오래 갈 수 있는지 배우는 중입니다. 저녁도 그렇습니다. 덜어낸 밥상은 부족한 밥상이 아니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밥상입니다. 매일 아침까지 생각해보면 저녁은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밤에 완벽한 한 끼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매일 아침에 나에게도 조금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밥을 조금 남겨두면 아침에 김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두부를 반만 쓰면 다음 날 된장국에 넣을 수 있습니다. 파를 조금 썰어두면 계란 하나를 부칠 때 마음이 덜 번거롭습니다. 이런 준비는 부지런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일의 나를 조금 덜 힘들게 해주는 작은 배려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배려를 잘하면서 자신에게는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밤 남은 반찬통을 정리하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일의 내가 조금 편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혼자 사는 생활은 혼자 버티는 생활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도와주는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도움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